중국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딕테이터십이 아니고 피플스 데모크라시를毛泽동이가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플 그럴 때 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외국 사람의 부터가 사는 중국 사람들은 피플의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든 사상에 의하면. 제가 중국에 났는데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때 1920년대 그때는 이민 가는 사람들이 대거로 한목에 갔습니다. 대가족이 다 같이 갔고 어떤 데는 동네 한 동네를 비우고 사람들이 같이 이민을 갔죠. 그래 중국에 가면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중에 이제 하얼빈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1920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 고향하고 중국하고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워낙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갔습니다. 그래 중국 동북 삼성에서 어, 그, 그 논밭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우리 어, 국민들이 조상들이 많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저는 아, 그 육남매 중에 에, 셋째로 나오고 남자는 아들로는 둘째로 나왔습니다. 1939년 만주에서 그 하르빈 근방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삼분하라고 삼분하 산차허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출생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7살까지 살다가 어,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가족이 또 여기 이민을 왔지요. 그냥 거기 살았으면 먹고 살고 했을 건데 왜냐하면은 그 수전이라고 논에 쌀을 재배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당 때 청나라 말기에 어, 국민당 때 지주들이 자본주의 장개석 자본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착취를 했지요. 그 심지어서는 제가 조사한 데 의하면 85% 혹은 그 이상까지 어, 그, 그 생산물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죠. 가난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 가난하고 한데 먹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을 했죠. 우리 집에는 아버님이 학자적인 소질로서 어, 선생질은 했지만 그 농업을 하는데 그 몸도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발명을 크고 작은 발명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어, 우리 만주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어, 고생 되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생산 사업을 했죠. 뭐를 했느냐? 재봉틀을 해서 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게 났는데 약하게 난 이유가 어머님께서 저를 배워가지고 24시간 재봉틀만 일만 했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햇빛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어린애 낳는 거 보니까 정말 음, 그 기형적으로 몸이 약한 그때는 과학적으로 무슨 인큐베이터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자마자 저는 한의사한테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살 동안. 그래서 출생신고도 늦게 했죠. 왜냐하면 이 애가 살지도 어, 살지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약한 몸으로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저보다 2살 어린 8살보다 늦게 그랬습니다. 그만큼 몸이 약했죠. 그래, 저 한의사 중국 사람이 어, 친구가 돼가지고 그, 그 한의사한테 모든 약과 침과 이런 걸 맞으면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게 조선족이 한 185만 갔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한 180만 이상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해서 대부분 우리 민족들은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래 중국 사람이 하지 않았던 논을 우리가 물밭이라 그러죠. 수전이라 그걸 소개를 시켰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동북 삼성에. 그래 살 생산해 보니까 중국 사람은 안 먹어요. 자기는 알랑미를 먹지. 우리 좋은 살은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쌀을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먹는 거는 자 그냥 손색 없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태어나는 저도 어릴 때부터 밥은 먹고 했죠. 그래 이제 그런데 제가 어, 어릴 때 몸은 약했지만 머리가 영리해가 3살 때 편지를 썼대요. 3살 때 벌써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그- 그랬고 그때 학교는 조선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게 선생질을 하고 그랬는데 그 학교가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한 전교생 그래봐야 수십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책상을 따로따로 같은 방에 책상을 따로따로 놓고 1학년 여기 앉고 2학년 여기 앉고 3학년 6학년 어디 앉고 그런 식으로 한 학교가 한 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1학년이 앉아 있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한 며칠 만에 2학년에 앉아 있는데 가고 또 며칠 있다가 3학년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민학교, 국민학교 1학년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대구 와서 또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참 전부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오늘 국민학교 1학년을 3번 했으니까 중국사 1번 하고 평양화사 1번 하고
또 대구 와서 또 한 번 하고. 근데 그 노왕이라고 중국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어, 내가 몇 번이나 죽었대요. 어, 그래서 한 번은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산에가 묻으려고 그 지고 가는데 어, 어른애 우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죽어본 사람입니다. 그때 중국을 알려고 하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아편 전쟁이요. 아편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 80%가 중독이 됐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 아편 많이 먹습니다. 그래 영국 사람이 아편을 팔아먹기 전에 벌써 중국에서 아편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 길에 그 신장로에 큰 길에 나가 보면 시체가 혹은 시체는 아니라도 아편 중독자들이 길에 절배가 누워가 있는 모습을 매일 제가 봤습니다. 어릴 때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나타났지요. 공산주의는 1920년부터 나타났습니다. 1920년에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정식으로 신청된 게 1920년입니다. 그때 중국의 내전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일어났지만. 그래서 중국에 가려고 하면은 아편을 알아야 되고, 아편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아편 전쟁은 영국이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아편 자기 거 아니에요. 인도에 아편이 많아 생산되었습니다. 인도가 영국이 지배하는 시민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아편을 갖다가 팔아먹는데 자기 나라는 가져가지 않았고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인도 거를 팔아먹었습니다. 거액을 남주고 팔아먹고 그랬죠. 그런데 중국의 지방 정부의 군수 좀 될까 이런 사람이 영국 아편 싣고 온 배를 어, 여러 척을 불을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영국이 그 중국한테 음, 무력으로 침략을 먼저 당했다. 그래서 영국, 영국이라면 세계를 제압하는 군인 더구나 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와가지고 1839년에 아편 전쟁을 일으켰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을 그냥 따먹는 겁니다. 중국은 어, 홍콩까지 합해서 항구 도시 5개를 주다시피 그 항구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자기 화폐도 만들고 그 법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없도록 중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우리가 미국이 하는 그 이상으로 중국이 청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어,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전쟁하고 나서 42년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남병조약이라고 그러죠. 그 남병조약의 조약은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관계를 정립할 수는 없다. 완전히 그런 식으로 중국으로 봐서는 어, 그 옛날에 문명도 있고 그랬는데 국가적인 수치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편 전쟁이고 아편 전쟁이 그게 3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어, 중국을 어, 비평등 중국을 그렇게 전락시켰죠. 3년 그렇게 하다가 그 남경조회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있다가 60년 제2의 아편정쟁 또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영국하고 불란서 하고 그래 불란서도 끼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중국은 100년 동안 1839년에서 1949년 110년 동안 어, 완전히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국치적인 100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해서 중국의 민족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청나라를 반대하며 외국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을 대병 반란됩니다. 그래, 그건 60년에서 10년 같지요. 그거 태평 방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태평 그게 이름은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무력이 강한 서양 군에게 처참하게 그 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셋째는 태평란이 없었더라면 또 모택동의 사회주의도 없을 거예요. 모택동 사회주의에 그건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 또 그 더 이상 착취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무기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게 1920년 초부터 중국의 공산주의였습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딕테이터십이 아니고 피플스 데모크라시를 모택동이가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플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외국 사람의 부터가 사는 중국 사람들은 피플의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모택동 사상에 의하면 그 공산주의 면이 먼저 불이 붙은 것이 동북 삼성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대부분 다 공산주의 혁명에 관계를 했죠. 중요한 위치도 잡았고. 그래서 우리 185만이 되는 우리 민족들은 대부분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공산당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지주들이 85%가 빼들어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골고루 갈아먹고 사유재산이 없는 곳으로 가자. 만들자.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앞장서서 만든 것이 바로 어, 그 공산주의, 우리적인 공산주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제가 어릴 때 만주에서 살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컨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쌀을 중국 공산당 사람 그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지요. 보고를 하라 그래서 그걸 보고를 했으니까 중국 군인들 수십 명 마당에 모아놓고 이제 우리들어 쌀 훔쳐갔는데 누구 훔쳐갔느냐? 내 얼굴 보면 알겠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집에 가서 쌀 훔친 군인은 나와라. 그래서 군에서 어, 그 퇴역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퇴역이 되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퇴역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그럼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뭐 고향에 가려고 하면 예비도 있어야 되니까 돈을 조금씩 주면서 충성을 못 하겠거든. 돌아가거라. 그러다가 가다가 혹은 고향에 가서 생각이 바뀌면 다시 오면 언제나 받아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의 공산당은 어, 군인 100명보다 민간인 한 명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모택동이가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거기에서 공산주의 운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예컨대 할빈에 있는 독립혁명 열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 150명 혁명 열사 영웅 중에 그 3분의 1이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칭송을 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 우리 저희 친척 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에 대부분 다녀왔는데 조국 해방전쟁에 그이라는 그것이 6.25 사업이나 조국 해방전쟁이라 그럽니다. 그 거기에 와서 그 중국군으로서 자원을 해서 조선 사람은 저희 군 복무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남자들은 거진 100% 자원해서 중국군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중공군 옷을 입고 6.25 때 우리를 침략했죠. 그러나 우리는 어, 중공군을 만주에 사는 동포들을 어, 동포들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그 동포들끼리 죽이고 했죠. 6.25 때. 그래, 그런 것도 그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요새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과 달리 중국의 공산당에 충성한 사람들은 중국을 자기들의 조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새도. 요새 가서 조국은 어디냐? 조국은 중국이다. 다 그럽니다. 내 친척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이상하대요. 중국을 조국인데
그 대신 민족은 조선족이다. 그 중국과 그 조국과 그 국가와 민족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그게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7살에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고향에 돌아가자. 할아버지 또 아직 살아 계시는데 우리 고향에 땅도 좀 있고 하니까 고향에 돌아가자 해서 많은 사람이 고향에 돌아갔고 우리는 땅도 없고 뭐 가난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안 하고 중국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아버님께서는 중국에서 직장이 제대로 없어요. 직장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중국말, 일본말, 조선말 세 가지를 유창하게 하시니까 동력관으로 법원에 가서 동력관 하면서 이해풀칠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소위 중공에 있는 우리 민족 사람들은 100%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연혹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되고 와서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버님이 30대 되고 왔는데 대구에서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때 신혼조회가 있어가지고 직장을 전혀 못 구했어요. 사회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강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은 고통을